자, 마저 이제 몇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28번에 주택법령상의 최저 주거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저 주거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어도 요 수준에서 주거 생활을 영위하자. 말 그대로 최저 주거 생활 영위 기준, 그걸 줄여갖고 최저 주거 기준인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어도 요 정도 수준에서 주거 생활을 영위해라. 국민에 대해서 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정하는 거냐?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의 내용으로서 그 4번에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그래서 가구 구성 인원별 최소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4인 가구가 기준이다. 이때는 최소 전용 면적이 11평이에요. 37제곱미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최소 주거 면적. 또 2번에 용도별 방해 개수, 이런 최저 주거 기준에 포함될 사항들 다 이런 것들인데, 3번 최저 주거 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럼 분양가는 주거 수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거 기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3번이 정답. 이것도 역시 알아갖고 맞추는 게 아니야. 개념만. 최저 주거 기준, 최저 주거 생활 영위 기준,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갑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을 공급받아왔고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뭐죠 많이 써놨는데, 그럼 일단 전매 제한이다. 전매라는 게 뭘까? 전매. 산 거를 다시 파는 걸 전매한다 그러죠. 그래서 매매하고 다시 파는 걸 전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거, 그거를 전매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대표적인 전매 제한 대상이야. 왜? 분양가를 싸게 해준 거 아니야. 분양가를 상한, 즉 분양가를 제한해서 싸게 분양해 줬으니까 이런 전매 차익 목적으로 일정 기간은 다시 못 팔게 제한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 뭐였어요? 할터면 이놈의 쉬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그래서 다 전매 제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매 제한 대상인데, 자, 이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산점은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그래서 전매 제한은 다 시점이 그때부터야. 최초로 한 세대라도 주택의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까지 전매, 되팔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럼 2번, 대상 주택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비투기 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때는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다 하는데, 자, 요게 정답이야. 2번이 정답. 그럼 해설 보세요. 해설. 오늘 나눠드리는 해설.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표로 쫙 나와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 그럼 요거는 지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 비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공공택지, 민간택지 나눠지는데 3년짜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딱 하나밖에 없어. 투기 과열지구, 공공택지일 때. 그때만 3년. 나머지는 다 몇 년이야? 그냥 1년이야. 그러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비투기 과열지구 공공택지다.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즉 분양계약 체결하고 1년간은 전매를 할 수 없다. 이건 단순 암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하겠습니다. 30번. 제가 원래 이제 프린트물은 문제하고 그 밑에다 답을 이렇게 같이 해갖고 다 나눠드렸어요. 여기 학원에 보냈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문제 따로, 해설 따로, 각각 따로따로 편집해갖고, 여러분들 뭐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이 자료 보세요. 이거 만들어준 거. 이거는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이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학원에서 그런 거예요. 학원을 욕하지, 저한테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튼 30번 봅니다. 30번. 주택법령상 주택 상환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거에 해당하고,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란 말이에요. 따라서 양도, 양수 이런 것들 당연히 제한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나 중도 해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먼저 보면. 자, 해설에 보면 주택사원 자체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딱 끊고 이게 원칙이야. 왜? 뭐에 해당해갖고?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양도, 중도 해약이 금지. 근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박스의 기업, 세대원의 근무, 생업사의 사정, 질병 치료 뭐 등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의 동그라미,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그러면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전군 간다 그 얘기야. 세대원 전원이 부산으로 전군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때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해줘. 또 니은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더 좋으니까 글로 이전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경우야? 이게 어떤 경우? 부러운 경우. 아무튼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부러운 경우라니까.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또 디귿번 세대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할 때, 이거 한마디로 이거는 부산으로 전군 가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파견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동글뱅이 매긴 거 다 뭐야? 세대원 일부가 아니죠. 전체야. 전체가 이전할 때만 이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왔고, 그럼 주택사원 자체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갖고 3번 지금 보면 세대원의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그럼 3번이 정답이 아니야. 일부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전원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모든 공법에 다 똑같은 거야. 전매 제한의 예외 또는 양도 제한의 예외 다 세대원 혼자서 옮기는 게 아니야. 일부가 옮기는 게 아니고 전체가 옮길 때, 이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세대원 전원. 그 다음에 이제 31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주택거래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주택거래 신고, 이거는 뭐 중요한 제도죠. 매년 한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 일단 신고 지역부터 지정하게 돼요. 그럼 신고 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신고 지역을 지정해야,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 시군 구청장한테 합니다.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신고 지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 구청장. 이 체계는 뭐하고 똑같을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토지거래 허가 똑같은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해? 국토부 장관이.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시군 구청장.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든 주택거래 신고든 다 투기거래 규제야. 투기거래 규제이기 때문에 체계가 거의 똑같이 가는 거야.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죠. 허가나 신고는 시군구청장한테. 그러면 이 주택거래 신고 대상 하면 한마디로 뭘까? 신고 대상 하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인데, 무슨 주택이냐? 아파트. 여기서 아파트라고 할 때는 면적 얼마냐? 불문입니다. 면적이 크든 작든 관계없어. 신고 지역 안의 아파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이때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대상 하면은 딱 이 네 줄이야. 신고 지역 안에 모든 주택이 아니야. 뭐만? 아파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그럼 유상계약이라는 것의 의미는 대가성이 있다 그 얘기죠. 대가성이 있는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에 한해서 주택거래 신고한다 이러면 틀려요. 매매든 교환이든 화해든 유상계약은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인데, 다만 최초로 건설해갖고 공급하는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거, 그거는 거래하는 게 아니죠. 분양받는 거니까 그런 거는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문제 보면 1번 주택거래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다. 다 되는 게 아니야. 뭐만? 아파트도 면적 얼마 초과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면적 불문이야. 작든 크든 아파트가 신고 대상. 그 다음에 2번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했다. 이거는 다시 전매한 거 아니야. 이때는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정확하게 바꾸면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즉 신규 분양, 최초로 분양받는 것은 이거는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늘 알겠어요? 그래서 입주자로부터 매수는 전매하는 거야. 이건 당연히 거래니까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3번 신고지역 안에 아파트를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증여는 당연히 무상계약. 그러면 뭐만 신고 대상이다. 무상계약. 따라서 무상계약인 증여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다 똑같은 건데 4번에 주택거래가액이 9억 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즉 취득자금 조달 계획 이것도 포함을 해서 신고한다. 이 4번